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쿡 정치농장 389화 2부 미쿡 정치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지금 그 참 대통령이 문제듯이, 자, 미국에서도 이 대통령 후보,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지난 유력 후보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디베이팅, 후보 토론 이후에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트럼프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계속 일관했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연로하다는 그 프레임에 씌워서인지 말을 하는 것도 늦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사람들한테 많은 우려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양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후보 토론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염소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대로 느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굳이 말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을 더듬고 막 기억이 안 나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안 그래도 트럼프 쪽에서 만들어 온 그 프레임을 위해서 그 안에서 갇혀서 그래도 그냥 저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트럼프를 찍게 된다면 그거는 더 비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저기 뭘 피하려다가 똥을 밟는다 그랬나?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때 받쳐 죽는다. 그거 그런데, 아니, 근데 좀, 여러 가지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바이든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아니죠. 예. 트럼프가 되면 안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건 그렇죠. 아는데, 현재까지 흘러가는 기류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로하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그 백악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노구를 이끌고 서구 순방 나토 회의인가 거기도 갔다 오고 10박 며칠로 굉장히 피곤하고 감기도 걸리고 그랬을 때요. 토론회 하기 전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후보 토론회 전에.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그 당시 솔직히 강행군이다, 강행군 대통령이.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토론회 준비하고 또 비행기 타고 가서 노스캐나 가가지고 서포터들이랑 지지자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도 저 생각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야, 후보 토론에 한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무슨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도 프라이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지금 후보가 된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을 후보 토론에서 약간 연로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절차 모든 거 다 무시하고 후보를 새로 뽑자 이렇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거니와, 지금 와가지고 또 새로운 후보를 갑자기 다시 찾아서 유력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급조해가지고 또 트럼프와 붙은들 무슨 승산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후보의 문제보다도 이렇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극단화예요. 극단화. 지금 연방 대법원이 6월 말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빨리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월 말에 한 것이 Federal Regulatory Authority를 제안했어요. 뭐냐면 쉐브론 룰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예, 요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쉐브론 룰은 뭐냐면 옛날에 쉐브론 정유회사하고 환경단체하고 붙었습니다. 법적으로. 음,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법의 애매모호한 것들,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판단하기 힘든 이러한 것들은 이 페더럴 기관, 연방 기관, 예를 들어 EPA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국, 핵관리국, 안전관리국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페더럴 네. 에이전시죠. 그게 청, 국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민국 이런 데가. 네. 그래서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것들은 이 행정부의 에이전시들이 결정을 해라. 이게 바로 쉐브론이에요. 그러면 참 합리적이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것을 1984년도에 결정해서 지금까지 관례로 쭉 이어져 왔는데 지난 6월 말에 어떻게 했냐면 미 상공부와 기업들 간의 소송에 있어서 미 상공부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1984년 이래로 이 쉐브론 룰에 의해서 결정된 판결이 거의 18,0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쉐브론 룰은 거의 뭐 미국 내에 거의 정착화됐다시피 한 그러한 법칙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했냐면 이제 프로시큐터 잭 스미스가 지금 제니어리 6 그 의회 난동에 대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그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법에 따르면 문서나 증거들을 파괴한 것들이 그게 이제 입법방해, obstruction 죄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obstruction 죄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제니어리 6에 막 무슨 막 의사당 쳐들하고 난동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연방 대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그 사람들을 다 법으로 기소하지 마라. 그 중에서 실제 그 증거가 되는 문서나 증거물들을 파괴한 그걸로만 딱 축소하고 나머지는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려버려서 이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를 포함한 1월 6일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월요일 날 나온 거죠. 대통령은 피기소권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면기소권, 면책특권을 줬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 전까지 트럼프가 법적으로 무슨 제한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예견을 했잖아요, 이미. 결국 그렇죠. 선거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이 결국에는 트럼프와 부시가 임명한 극우 보수 측으로 6대 3으로나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마지막까지 가버리면은 결국에는 보수 누구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거기 때문에 선거 전까지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어서 뭐 트럼프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할 것은 없을 것이라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우경화가 오늘 같은 이렇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판결들을 내렸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종신직 아닙니까, 이거. 한번 그렇죠. 되면은 끝까지 가요. 그러면은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금 6대 3으로 기울어졌는데 이것이 평평한 운동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몇 년간. 그러면 계속적으로 악법 또는 극우 법안들만이 계속 승리를 해나가는 이 참담한 현상으로 갔고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이제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자, 이상 미국 정치농장 389화 2부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